뉴 컨피던스. 예, 계속 책을 읽어지는 중에 느낀 점이라고 할까요? 여성들과 남성의 구조적인 그 차이가, 감각에서도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 남녀의 자신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젠더, 갭이, 성의 그 갭이 어떤 차이가 있을 건가? 1967년 7월 케임브리지 전체 물리학과 대학원 한 명이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여기 읽었네요. 넘어가서 남녀의 자신감은 극과 극이다. 이제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파리 공립 경영대학원은 유럽 최고의 경영대학원이며 세계적으로 하버드 다음으로 표준 700대 최고 경영자를 많이 배출했다. 매해 3,400명의 지원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수학, 역사, 지리, 프랑스어, 제2 외국어, 도계, 철학, 일본 교양, 시사 과목의 시험을 치른다. 정원은 380명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46%의 여학생과 54% 남학생이 최종 합격한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 이상한 점은 3,400명의 지원자가 나폴레옹이 1808년에 처음 도입한 고등학교 졸업시험 바칼로레아를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면 드러난다. 파리 공립경영대학원 준비 과정이 치열한 이유는 지원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입학 정원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합격 여부가 시험의 절대 점수가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과 선의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칼로레아는 정해진 수준에 도달하면 합격이다. 그리고 합격이 대학 입학을 보장한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대학 입학 정원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칼로레아 지원자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 그리고 시험 자체와 겨룰 뿐이다. 정원이 정해져 있어 그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경영대학원 시험과는 반대다. 경영대학원 합격자 비율은 거의 10% 정도 남성이 더 많다고 앞에서 말했다. 하지만 경영대학원 직원자들의 바칼로레아 성적은 비슷한 수준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다. 그렇다면 바칼로레아 성적이 더 좋았던 여학생이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에서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뭘까? 경영대학원 시험이 더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일까? 이런 경영대학원 입학에 남녀 학생의 학기말 시험 성적을 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 학기말 시험에서 바칼로레아에서처럼 이 학생의 성적이 다시 좋아진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경영대학원 1학년 학기말 시험은 어렵지만 실패하는 학생의 비율은 1% 이하인데, 이는 입학시험 난이도를 보면 놀랄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는 학기말 시험이 입학시험과 달리 경쟁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과하지 못할 학생 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칼로레아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전부 통과, 대부분의 학생이 통과한다. 여학생들이 바칼로레아에서 그렸던 것처럼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오직 입학시험에서만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여학생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다. 결국 경쟁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도전이 된다는 뜻이다. 매년 6월 초에 캘리포니아 남부에 쾌청한 산타바바라에서 스테이트 스트리트 마일이 개최된다. 가볍게 뛸 수 있는 가족 단위 달리기 등 다양한 경주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같은 성별끼리 $5,000의 상금을 놓고 경쟁하는 엘리트 오픈 마일도 있다. 주최 측은 남성은 대략 4분 30초, 여성은 5분 30초 정도 안에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도전하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한다.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제학자들은 누가 어떤 경기에 참가하는지 자세히 조사했고 그 결과에 깜짝 놀랐다. 남성의 경우에 제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남성 중에서 88%가 참가했고 실제로 그 시간 안에 도착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64%만이 경기에 참여하기를 선택했다. 경쟁을 피하려는 그 분명한 욕구는 이 학생이 남성에 비해서 자신의 과학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코넬 대학교의 과학 퀴즈 연구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과학 시험에 참여할 기회를 줬는데 남학생은 71%, 여학생은 49%만 신청했다. 그럼 이 뜻하는 것은 여성이 경쟁을 싫어한다는 것일까? 여성이 위험 감소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지만 스탠퍼드 대학교의 문희열 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큰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여성이 경쟁을 피하거나 경영대학원 입학시험 같은 상황에서 평소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미리엘과 그녀의 동료 리즈 베스터런트는 그 이유가 바로 자신감임을 보여주었다. 여성이 경쟁을 피하는 이유는 자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자신감이 문제라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은데 집단적인 성향이 강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여성은 개인주의적이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남성과 전혀 다른 자신감 싸움을 하고 있다. 경쟁이 그 차이를 확연히 보여준다. 자신의 일부와 같고 그와의 우정이 자존감의 토대가 되는 상황에서 그를 이기기 위해서 가차없는 경쟁심을 발휘하기 어렵다. 뜨거운 경쟁심은 자신감이 부족해서도 감소하기도 하지만 상대를 이기는 것에 대한 양가 감정 때문에 줄어들기도 하다. 경쟁과 자신감에 대한 욕구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남성과 여성의 경쟁과 자신감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은 각각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적어도 한 가지는 더 존재한다. 바로 6장에서 언급했던 자신감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더블린에서 열린 젊은 과학자 대회 긴장한 1000여 명의 학생들 앞에 선 15소년 알란과 코맥은 자신들이 연구한 자료를 열심히 소개하고 있었다. 나는 그 대회의 심사위원이었다. 여학생과 남학생은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여학생은 과학과 기술에 대해 흥미를 잃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알란이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5세와 7세 사이의 어린이 376명에게 과학자를 그리고 성별을 드러내는 이름을 지어보라고 했다. 여자 어린이 중에서 절반이 남자 과학자를 그렸지만 남자 어린이는 단 4%만이 여자 과학자를 그렸다.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의 능력에 관해서 그 반대보다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코맥의 관찰 결과였다. 여성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주로 여성에게 직접 주어진다. 하지만 알란과 코맥은 그 방법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남성의 태도라는 진짜 원인을 놓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조셀린 벨 버넬이라면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결론일 것이다. 케임브리지에서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영특한 학자였다. 또한 나처럼 자기 실험실을 침범하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능력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며 날카로운 설전이 오가기로 유명한 우리 협회의 점심시간 세미나 후에 깜짝 놀랐다. 그날의 세미나는 평소만큼 과격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나는 그의 곁에 있었다. 편의상 그녀를 제인이라고 하자. 그리고 제인 옆에는 사회자의 발표자가 있었는데 둘 다 여성이었다. 이런 여성 연구 교수가 몹시 드문 우리 협회에서 쉽게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 질문을 잘못하는데 오늘은 두 분이 무대에 계셔서 그런지 정말 달랐어요. 전투에 나가는 전사 같던 제인이 갑옷을 던져본 듯 부드러워진 모습에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실제로 제인은 세미나에서 질문을 하고 훌륭한 의견도 남겼는데 지금까지 공적인 자리에서 그녀가 보였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남성이 주도하는 환경에서 남성이 경쟁하는 것은 너무 쉽지만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은 여성이라도 남성이 주도하는 환경에서 경쟁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과학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가? 알란과 커맥이 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자. 9세와 10세 아이들에게 40m 달리기, 먼저 각각 최대한 빨리 달렸다. 그리고 속도가 비슷한 다른 아이와 짝이 되어 시합을 했다. 짝의 성별은 자신과 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었다. 남자아이는 남자와 달릴 때 더 빨라졌고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와 달릴 때 더 느려졌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와 달릴 때는 어떻게 되는가? 혼자 달린 기록이 여자아이의 기록보다 느린 남자아이도 그 여자아이와의 시합에서 이길 확률은 73% 된다. 그리고 혼자 달릴 때의 기록이 시합에서 될 여자아이의 기록보다 더 빨랐던 남자아이가 시합에서 이길 확률은 83%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남자아이가 시합에서 이길 확률은 짝이 여자일 때 치솟았다. 여자에게. 그렇구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인가? 경쟁 우위에 대한 생각인가? 자, 이는 신체적 힘과는 아무런 상관계가 없다. 컴퓨터 길찾기 미로를 볼 때마다 돈을 받는 성인의 실험이 그 사실을 보여주었다. 남성과 여성의 미로를 푼 개수는 대략 비슷했다. 하지만 이긴 사람의 상금을 독차지하는 경쟁으로 바뀌자 달라졌다. 가장 많은 미로를 푼 사람만 큰 상을 받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자 남성들은 경쟁심을 발휘해서 여성보다 평균 4개의 미로를 더 풀었다. 그렇다면 여성은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것이 결론일까? 그렇게 성급할 필요는 없다. 여성은 다른 여성과 경쟁할 때, 남성과 경쟁할 때 뒤처짐이 사라져서 실력은 발휘한다고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자들은 말했다. 케임브리지에서 나의 동료 제인에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다. 여성이 소수이고 경쟁이 심한 학계에서 제인은 자신감을 잃고 도전자로서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남성의 방해 공작이 그보다도 훨씬 심했을 조셀린 벨 버넬의 끈기가 놀라울 뿐이다. 결국 여성은 자신감이라는 소중한 자원이 남성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 편견의 위협과 방해 공작 그리고 서로 다른 규칙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자신감은 과연 배울 수 있는 걸까?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